9번째, 이정무 직무대행 인수위 인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12월 1일 날 법원에서 직무대행이 아웃되고 12월 6일 날 비대위 카페에다가 소위 인수위 인계라면 노영창 직무대가 인수위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노영창 직무대 인수위 인계도 안 하고 이 카페에다가 글을 뚝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이런 버리장머리가 비대위입니다. 비대위 것들. 자, 이거 보면 이렇게 쭉 올려놨는데 이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별화공사 약정 체결 독촉으로 총회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334억에 대해서 대의원에서 결의했어요. 근데 총회를 하지가 안 지냈어요. 그러니까 12월 28일 총회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회 결의 안 하고 지금 334억에 대해서 특화공사비를 공제를 사전 공사를 시킨 거는 도정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정법 위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건설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고요. 진짜로 무식한 주장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자, 도정법에는 총회 결의 없이 공사비 증액이나 공사비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 결의만 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전공사는 도정법 위반이 아니고요. 자, 한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지금 6번에 걸쳐서 지금 그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럼 6번 동안 껌껌이 사업시행 변경할 때마다 공사를 변경 계약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한 3년 가지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5년, 6년이 돼야 되죠. 공사 변경 계약까지 한 달, 2달 만에 할 수 있습니까? 보통 6개월, 1년 걸리는데. 근데 우리는 6번 하잖아요. 사전 공사 안 하려면 설계 변경할 때마다, 사업 시행 변경할 때마다 변경 계약을 한 다음에 공사하고 또 수습했다가 또 공사하고 이리 되면 6년, 7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전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한 다음에 입주 시 추가 부담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왜 발생해요? 그때 공사 변경 계약을 했다면 입주 시에 추가 부담금 폭탄 맞는다라는 그냥 언론의 보도를 수시로 보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일단 사전 공사를 쭉 하다가 조합장들이 입주할 때 키를 가지고 흔들죠. 야, 너 2억 더 내. 그러면 입주 못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도정법 위반에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겠어요? 자, 삼성의 지금 설계 변경을 1,560억 원 증액 요청한 것도 대부분이 지금 사전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제 공사 기간은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특허 공사비 아까 300 얼마하고 이거 약 2천억 이상이 지금 공사가 않고 남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1차부터 지금 6차까지 설계 변경하는 대부분을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벌써 지금 도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정말 이거 무식한 소리입니다. 자, 2번째, 상가 매각 계약 체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상가 총회에서 상가 입찰 이제 찬반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이 지금 15일 인수인계서에 계약을 하라고 그래요. 단지 자기가 계약서 내용을 좀 수정을 했으니까 그대로 해라. 정말 지가 전문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다가 찍찍 수정해 놓고 자, 그대로 계약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제 얘들은 총회에 갈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진짜 이것도 지 맘대로 무식한 소리만 골라하고 있는 거고 이래 놓고 12월 6일 날 이렇게 인수인계를 작성해 놓고 15일 날 한 거 계약하지 말라고 한 거 있다가 다시 19일 날 취하한 게 이 이정무입니다. 3번째, 삼성물산의 증액 공사비 청구 관련입니다. 삼성이 새로 1,560억 진액을 요청한 것은 세부 내역이 없어 사전 약정을 체결하면 안 된다. 이 총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올리려고 그랬어요. 1,400억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정무 자신이 4개월 동안 검증하고 협상했던 1,400억 증액 약정서를 자기는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번복한 거죠. 1,560억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검증 안 했던 건 얘기가 돼요. 근데 이때 더 웃기는 거는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사의 자료, 성비업체 직원한테 다 맡겨서 이거 가기로 했는데
이때는 1,400억을 한국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안 된다고 또 여기 써놨어요. 여기 12월 6일 날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응? 원래 그 사람이 있었으면 그 공사비 334억 원하고 335억 원하고 그 다음에 1,400억 원에 대해서 한국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하는 거는 12월 그 총에 원래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청산 대상 조합원 3명에 대해서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 이건 그러니까 옛날에 분양 신청을 안 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이 이렇게 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가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강제 조정 판결로 아니면은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조합원 지위를 했다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는 우리 조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합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몇 건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보통 조합원들이 이런 소송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별 입에 있지 않는 한 조합원 편을 듭니다. 왜냐? 조합원이 분양을 못 받으면 10억, 20억 손해볼 수 있지만 조합원한테 분양권을 줘도 어차피 일반 분양할 걸 조합원 분양 줘도 조합원 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조합은 구제를 합니다. 설령 이게 이 법으로 조합하고 주조합원으로 짜고 분양객을 예약을 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조합이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면 관리처분 인가 내용이 변경이 되고 각종 또 이분들한테 소송을 당해서 수년 동안 우리 등기 못하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하이라이트는 이 사람들이 지금 뺏어온다 치더라도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하고 똑같아요. 뺏어와서 다시 분양하면 온통 소속비만 수억 들어갈 뿐이고 어마무시하게 손해보는데 분양 수입은 똑같아요. 물론 뺏을 수도 없지만 이 짓을 왜 하죠? 그러면서 너 이걸 안 뺏어오면 너 새 조합장이나 직무대행자 노영창 너는 각종 미인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협박죄로 고소를 또 해놨죠. 상가 슈퍼마켓 소송 시 변호사 변호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조합에서 머더 청구 소송비 500만 원 했는데 슈퍼마켓에서 신청한 소송비는 변호사 삭소금 2천만 원. 이건 뭐 이제 그 부가세 10% 포함해서 2,200이고 성공보수 1억 4천만 원을 주기로 한 거는 이건 조합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또 이걸 지급하면서 대기용 결의도 없이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넌 도정법 위반이다. 과다하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지금이라도 환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노영창 너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 거다. 그래서 이 김석중 조합장에 대해서는 과다한 변호사비 약 한 1억 5천만 원, 뭐 6천만 원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 안 하면 직무대행 노영창 너도 민형사상 책임질 줄 알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재건축에 정말 상가가 독립정산제인지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재건축에 정말 제자도 모르고 무식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우리 조합원 대다수는 부조합장에 넣으려고 큰 난리법석을 피웠고요. 결국은 이 사람이 부조합장 돼서 결국은 우리 조합을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상가 독립정산제는 상가 임원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변호사나. 결정하면 우리 조합의 대의원회 총회에서 이거를 부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독립정산제예요. 조합은 그냥 상가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의 도장은 우리 조합장이 찍어야 됩니다. 조합장이 찍어야 돼요. 매도 청구 소송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소송입니다. 이거는 특히 소송이. 이 소송은 이 슈퍼마켓 주인이 택도 아니게 127억 원을 현금 청산 대금으로 127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상가 측에서는 84억 이상은 절대로 못 준다 해가지고 소송했는데 당연히 43억을 절감하려면
아니, 변호사 수임이 500만 원 가지고 수임하라? 변호사, 우리 조합의 매도 총수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가에서 2천만 원 플러스 성공보수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게 조합에서 아파트 조합원들이 부담할 돈이 아니고 상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의원의 결의가 필요 없고 우리 김석준 조합장한테 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통합에서 보면 독립정산제로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상가에 대한 재건축 사업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로에 놓고 시공 선정, 설계사 선정, 상가 분양 면적, 분양가, 뭐 내부 설계, 마감 소전, MD 구성 등 모든 것은, 또 분양 업무 등은 을이 주관하여 결정하되, 을이라는 상가입니다. 상가 측에서 결정하되, 을에 대한 인허가 및 업체 선정 등 대외적인 업무 절차, 이거는 조합장이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계약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경우 갑이 사업 주체로서 적극 협조한다.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가에서 17자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변호사비도 착수금 2천에 성공보수, 감액한 금액의 3% 주고 상가가 결정을 해서 조합장한테 던졌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어떻게 이거를 대의원에서 깍자라는 거예요. 대의원을 왜 합니까? 바로 이 조합장은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서 이 계약, 이 변호사 시켜서 소송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변호사가 이겨서 아까 127억짜리를 84억 원으로 이겨가지고 43억을 절감시켰습니다. 이런 거를 500만 원으로 안 했으니까 이걸 변호사비를 해소하고 김석준 조합장을 민형사상 책임 물으라.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이정무 부조합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석준 조합장 신땡땡 이사 백땡땡 감사 이 법안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지급을 하라. 지급 관련해서 물론 이 3인이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돼서 지금 법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조합 자금을 유용한 것이므로 즉시 자금을 환수하랍니다. 이정무 그 전 직무대행이 조합 자금을 유용한 것이므로 즉시 이 세 사람한테 약 10억 원의 돈을 해소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이 법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재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새 직무대행이 한수치 않아 조합에 손실이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질 거다라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이래서 협박죄입니다. 아직 이거는 법원의 판결이 안 났습니다. 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조합 직무대행이. 또 하나는 죄가 이미 확정되었다 치더라도 직무대행이 무슨 죄로 강제로, 예를 들어 조합장 김석준 자는 5억 얼마, 뭐 2억 얼마 강제로 해소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 이미 이 건으로 예를 들어서 뭐 1년 징역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징금을 추징당하든 뭐 집행유예 뭐 2년을 당하든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형사 소송에서 뺏어오지 않는 이상은 직무대행이 무슨 죄를 한수합니까? 이거 한수 못하면 직무대행 네가 민형 책임진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그 다음에 이거는 조합 자금을 이용한 게 아니고 조합의 이론도 손실을 끼친 게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그리고 이거는 타 조합에서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흔히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사기죄지. 무슨 얘기냐면, 네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걸 가라로 속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임대차 계약, 임차인을 내본다는 명목으로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근데 그 제목이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인 거고요. 자, 이거를 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총 한 이 세 사람 합쳐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법으로 대출받은 이 대출의 원금을 누가 갚습니까? 조합이 갚은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갚습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그 다음에 그 이자를 누가 갚습니까? 이 세 사람이 이자를 갚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불법으로 대출 받아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게 이론이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합에 도대체 조합 자금을 뭐가 유용했다는 거죠? 이 조합 자금을 유용했기 때문에 이게 무기징역까지 간다는 등 뭐 별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몰상식하고 무식한 소리만 진짜 골라서 하는, 이게 우리 조합원들이 그렇게 부조합장에 못 밀어넣어서 아주 안달을 했던 부조합장입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부조합장 이정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정무 씨를 똑같이 12월 19일 엊그제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죄, 허위사실로 직무대행에서 명예를 훼손했죠. 그 다음에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도 할 겁니다.